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 집안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말씀드린 59세 주부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계속, 그리고 제 아들 준호가 보여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빚제분의 계략으로 우리 제분소가 위기에 빠진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의 일이에요.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준호가 친구들과 동네에서 놀다가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조금 흥분한 표정이었죠. 엄마, 이상한 걸 봤어. 하며 뛰어와서는 제 치마자락을 잡아당겼어요. 뭘 봤는데? 하고 물었더니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하는 거예요. 학교 급식소 앞에서 한 빚제분 트럭이 짐을 내리고 있었는데 그 짐을 또 다른 트럭에 옮겨 싣더라고. 그런데 그 다른 트럭에는 대성제분이라고 써 있었어. 처음에는 그저 아이의 착각이려니 했어요. 준호야,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트럭들이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렸을 거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엄마. 내가 분명히 봤어. 한 빚제분 아저씨들이 포대를 대성제분 트럭에 옮겨 싣는 걸 봤다고.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요즘 들어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는데 준호의 이야기를 듣고는 잠시 멈칫했어요. 뭐? 한 빚제분에서 대성제분으로 짐을 옮겨 실었다고? 응, 아빠, 정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더니 준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바로 작은 카메라였어요. 당시만 해도 카메라가 귀한 물건이었는데 준호 생일에 남편이 중고로 사준 거였거든요. 이것 봐. 내가 사진도 찍었어.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하며 필름을 보여주었어요. 남편은 그 필름을 받아들고는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다음 날 남편이 사진을 현상해 왔는데 정말 놀라운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한 빚제분 트럭에서 내린 밀가루 포대들이 대성제분 트럭으로 옮겨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게다가 포대에 적힌 글씨까지 보였어요. 분명히 한 빚제분이라고 적힌 포대들이 대성제분 트럭에 실리고 있는 거였어요. 이게 대체 무슨? 남편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저도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죠. 준호가 정말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한 게 맞았어요. 시아버지께 그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처음에는 애 장난감으로 찍은 사진이 뭐 대수냐고 하시더니 자세히 보시고는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이거 이상하네. 왜 한 빚제분 물건을 대성제분 트럭에 싣는 거지? 그때 동네에서 운송업을 하는 김 아저씨가 마침 우리 집에 들르셨는데 그 사진을 보시고는 무릎을 탁 치시더라고요. 아, 이거 완전히 물량 빼돌리기군요. 한 빚제분에서 관공서에 납품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자기네 물건 대신 싼 물건을 납품하는 거 아닙니까? 그제서야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한 빚제분이 관공서와는 비싸고 좋은 제품으로 계약을 맺어놓고 실제로는 대성제분 같은 더 저렴한 업체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차액은 당연히 한빛제분이 챙기는 거고요. 그럼 학교 아이들은 품질 좋지 않은 밀가루로 만든 급식을 먹고 있다는 얘기잖아. 제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호도 그 학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이놈들이 아이들 건강까지 우롱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싼 가격에 납품할 수 있었던 거야. 하지만 문제는 이 사진 하나만으로는 완전한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찍은 것인지 자세히 알 수 없었고, 그저 한 번의 우연한 목격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견은 우리 집안에 작은 희망을 주었어요. 드디어 뭔가 실마리를 찾았구나.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 시어머니도 역시 우리 손자가 똑똑하다니까 라며 준호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준호가 또 다른 발견을 해온 거예요. 엄마, 아빠, 또 봤어.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신이 나서 말했어요. 오늘은 한빛제분 트럭이 삼성제분 트럭이랑 만났어. 똑같이 짐을 바꿔치기 하더라. 이번에도 준호는 사진을 찍어왔어요. 이전보다 더 선명한 사진이었는데 시간과 장소까지 메모해 두었더라고요. 11살 아이가 그런 꼼꼼함을 보이다니 정말 기특했어요. 준호야, 너 혹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걸 봤니? 남편이 물었어요. 응, 일주일에 2번은 보는 것 같아.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주로 그러더라. 준호가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아이의 관찰력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준호의 증언을 바탕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직접 그 시간에 그 장소로 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준호가 말한 대로였어요. 한빛제분에서는 정기적으로 다른 업체들과 만나서 물건을 바꿔치기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른인 남편이 가면 그들도 경계를 했어요. 준호처럼 자연스럽게 관찰하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는 준호에게 부탁했어요. 준호야, 아빠가 부탁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계속 지켜볼 수 있을까? 우리 집 재분소를 도우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준호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아빠. 나는 정의의 사자잖아. 그때 준호가 좋아하던 만화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작은 아이가 우리 집안의 희망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준호는 매일같이 그 지역을 지나다니며 관찰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정말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한빛제분 직원이 대성제분 직원에게 봉투를 건네주는 장면까지 찍힌 사진이었어요. 분명히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모습이었죠. 이제 됐다.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야. 하지만 문제는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이 증거를 관공서에 가져가자고 하셨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그 관공서 사람들도 한빛제분이랑 한패일 수 있어요. 괜히 갔다가 증거만 없애버리면 어떻게 해요? 신우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니, 경찰서에 신고하는 건 어때? 하지만 남편은 그것도 망설였어요. 경찰서도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사진 몇 장으로는 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게 어른들이 이런저런 걱정을 하며 체념하는 분위기가 되었을 때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신문사에 알려보는 건 어때? 모든 어른들이 준호를 바라봤어요. 11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확한 지적이었거든요. 신문사? 남편이 되물었어요. 응. 학교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어봤는데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면 신문에 나오더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 시아버지께서 그런데 신문사에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까? 라고 하시니까 준호가 말했어요. 직접 편지를 써보는 거야. 내가 써볼게. 어른들은 처음에는 아이가 무슨 일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준호는 진심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준호는 공책을 가져와서 뭔가를 열심히 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저에게 보여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근차근 정리된 글이었어요. 신문사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박준호라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재분소가 나쁜 사람들 때문에 망할 것 같아서 편지를 써요. 그렇게 시작된 준호의 편지에는 한빛재분의 부정한 방법, 자신이 목격한 물량 바꿔치기 사건, 그리고 그 증거 사진들에 대한 설명이 꼼꼼히 적혀 있었어요. 물론 맞춤법이 틀리고 어색한 문장도 있었지만 사건의 핵심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정말 대단하구나.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혹시 이런 일에 아이를 끌어들이는 게 맞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준호는 의외로 의연했어요. 엄마,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 할아버지 재분소도 지켜야 하고 학교 친구들도 나쁜 밀가루로 만든 듭식 먹으면 안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어린 아이가 어른들보다 더 명확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주말 준호는 정말 열심히 편지를 완성했어요. 토요일과 일요일 내내 방에서 쓰고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어요. 중간중간 저에게 와서 엄마, 이 단어 맞춤법이 맞아? 이렇게 쓰는 게 맞아? 하고 물어보기도 했고요. 일요일 저녁 준호가 완성된 편지를 가져와서 온 가족 앞에서 읽어주었어요. 신문사 기자 아저씨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박준호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50년 동안 정직하게 재분소를 운영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한빛재분이라는 회사가
나쁜 방법으로 저희 거래처를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연히 한 빚제분에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학교 급식소에 좋은 밀가루를 준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싼 밀가루를 주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본 것이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우리 할아버지 재분소만 망하는 게 아니라 학교 친구들이 나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기자 아저씨가 이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세요. 사진과 자세한 자료를 같이 보내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정의가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호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온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우리 손자가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네. 라고 하셨고 시어머니도 역시 우리 준호다라며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의 용기와 정의감이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어른들의 일에 아이를 끌어들여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날 밤 준호와 단둘이 이야기했어요. 준호야, 정말 이 편지를 보내고 싶어? 응. 엄마, 나는 정말 화가 나. 한 빚제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할아버지를 슬프게 만들고 친구들한테 나쁜 음식을 주잖아. 이런 건 절대 안 돼.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아들의 순수한 정의감을 지켜주고 함께 싸우기로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사진들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자. 다음 날부터 저는 준호와 함께 편지를 다듬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은 그대로 두면서 어른들이 이해하기 쉽게 문장을 조금씩 다듬었죠. 그리고 준호가 찍은 사진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각에 대한 설명도 붙였어요. 사진을 정리하면서 새삼 놀란 건 준호가 정말 치밀하게 관찰했다는 거예요. 날짜, 시간, 장소까지 정확히 메모해 두었고 관련된 사람들의 특징까지 세세하게 기록해 두었거든요. 준호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른들도 이렇게 못할 텐데. 엄마, 나쁜 사람들을 혼내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만화책에서 봤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동시에 가슴이 뭉클했고요. 이 아이의 순수한 정의감이 어쩌면 우리 집안을 그리고 이 부정한 일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완벽하게 정리된 편지와 자료들을 지역 신문사와 중앙 일간지 두 곳에 보냈어요. 준호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면서 이제 정의의 사자들이 나쁜 사람들을 혼내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의 용기와 순수함이 분명히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요. 비록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정의를 위해 싸웠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들려드릴게요. 준호의 작은 용기가 어떤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는지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거든요.